안녕하십니까?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시간. 지성과 감성의 산책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사회가 정해준 역할의 이름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 말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처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느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 한 여인의 여정입니다. 낯설고 혼란스러운 땅, 인도로 떠난 여행길 위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소설가 이해숙의 단편 확인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 순우와 함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덜컹. 묵직한 진동이 등받이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드디어 인도의 기차가 거대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깡마른 종아리를 드러낸 인도인들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기차의 객실 한 칸을 통째로 빌린 한국인 여행객은 모두 33명. 주인공 순우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객실 안을 둘러봅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틈에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겨우 자리를 잡은 이들의 얼굴엔 안도감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델리에서의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밤새 기차를 달려 다음 목적지인 바라나시로 향하는 길입니다. 순우의 맞은편에는 이번 여행의 룸메이트인 손명지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51살의 손 여사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과 발랄함으로 오히려 순우를 압도하곤 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편안한 옷차림,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힘있는 눈빛. 그녀는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았기에 더욱 신선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일행의 대부분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여성들. 그들 틈에서 45의 순우와 51살의 손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든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두 사람을 배려해 주었지만 그 배려는 때로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광고회사에 다닌다는 29살의 오세란이 쾌활하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길을 건널 때나 복잡한 인파 속에서 허둥대는 순우와 손 여사의 팔을 슬며시 잡아주던 마음 씀씀이가 넓은 아가씨였습니다. 두 분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따라다니시려면 힘드시죠. 세란의 말에 손 여사가 재치있게 받아칩니다. 힘들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틈에 있으니 내가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우리 나이 같은 건 잊어버리고 다 같이 어울리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객실 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부드러워집니다. 나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여행단장인 윤대일이 저녁 도시락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는 순우의 남편 정준모 교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서 여사님 여기 계셨네. 준모 그 친구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 잘 좀 챙겨달라고. 내가 여기서 서 여사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 친구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술기운이 오른 단장의 너스레의 순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연쩍은 마음에 그저 웃고 맙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녀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안전한 사람처럼.
이런 남편의 태도는 순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닭고기 튀김과 샌드위치가 든 종이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놓고 순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지금쯤 서울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남편과 두 아들은 잠이 들었을까? 집을 떠나오기 전 며칠간 먹을 곰국을 한솥 가득 끓여놓고 세탁기 사용법부터 보일러 조작법까지 빼곡히 적어두고 온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오종종하다고, 그러니까 갱년기 우울증이나 걸리는 거라고 핀잔을 주었죠. 갱년기 우울증. 남편은 순우의 가슴속 깊은 공허함과 슬픔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설마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순우가 이번 인도 여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작은 반항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중국, 일본, 미국까지 혼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자신은 한 번도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 그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단장이 여행 얘기를 꺼냈을 때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허락해 주었죠.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라는 말과 함께 순우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난생 처음 큰돈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어떤 보상과도 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난 객실 안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노래가 오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누군가 거짓말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 몰래 범인을 정하면 범인을 포함한 모두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그럴싸한 거짓 알리바이를 대며 연기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순우는 내키지 않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판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알리바이를 대세요. 순우의 차례가 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당황한 그녀는 웃음부터 터뜨립니다. 어머나, 갑자기 저만 쳐다보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거짓말 같은 건 잘 못해서. 그냥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어수룩한 그녀의 모습에 젊은 여자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게임은 계속되고 순우는 번번이 어설픈 변명으로 이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그 어설픔 속에는 기묘한 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의 기회. 궁지에 몰린 순우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칩니다. 아이고, 더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범인이라고 자백할게요. 범인은 바로 접니다. 그녀의 돌발적인 자백의 객실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궁지에 몰린 사람의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두는 경악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순우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네. 여자들의 감탄 섞인 비난 속에서 순우는 얼떨떨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녀는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한다고 내가 범인이다라고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실을 오히려 고도의 거짓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상한 게임 속에서 순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남편 준모를 만나기 전 그녀는 본래 재치 있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교수 부인이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개성을 지워나갔던 것입니다.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가시 돋친 장민엉쿨을 제 손으로 걷어냈던 것처럼
그녀는 스스로의 성격에 도단하던 모든 재기와 장난기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낯선 인도의 기차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 안에 장난기 많고 자유로운 소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순우는 객차 연결 통로의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늘 메고 다니던 사진작가 이명훈이었습니다. 서 여사님, 혹시 정준모 선생님 사모님 아니세요? 그의 뜻밖의 질문에 순우는 놀랍니다. 그녀는 그를 여행단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맞으셨군요. 저는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댁에 세배하러 갔다가 사모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20년 전. 그 말에 순우의 머릿속에 아득한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았던 설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남편의 제자들. 15명이나 되는 사내 아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허둥댔던 기억, 떡국이 다 풀어져 풀처럼 되어버렸는데도 맛있다고 먹어주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불렀던 노래 안개. 그날 밤 남편은 그녀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선생의 체면을 깎아 먹는 경박한 행동이었다고. 그 후로 순우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참 아름다우셨어요. 명운이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얗고 통통한 얼굴,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같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김치 부침개를 부쳐주시고 노래까지 불러주시던 모습은 꼭 큰 누나 같았어요. 그게 바로 사모님의 진짜 매력인데 선생님은 너무하셨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우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고 억누르기 전에 진짜 서순우. 사모님은 옛날에 생기 있던 모습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괜히 어른 노릇하고 체면 차리는 거 사모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타고난 개성대로 사는 게 가장 보기 좋은 법입니다. 이 젊은 남자의 말은 지난 수십 년간 남편조차 해주지 않았던 그녀 자신에 대한 따뜻한 확인이었습니다. 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가에서 삶과 죽음이 뒤섞인 경건한 풍경을 목격하고 카주라호의 전원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황홀한 순간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순우는 자신을 옥죄던 많은 생각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캘커타의 한 호텔에서 송별 만찬이 열립니다. 여행의 소감을 한 사람씩 발표하는 시간. 드디어 순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게임의 천재 서순우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짓궂은 소개에 웃음이 터져나오지만 순우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보고 천사니 악마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인간 본연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느꼈던 여러 감상들을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타지마할로 가기 위해 밤새 달렸던 그 밤의 짙은 안개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밤 안개를 생각하며 제가 20살 무렵 좋아했던 노래 안개를 부르겠습니다. 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20년 전 남편에게 비난받았던 바로 그 노래를.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뭅니다. 명운이 앉은 자리. 그는 그녀를 향해 말없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입니다.
그 따뜻한 격려의 눈빛 속에서 순우는 가슴 벅찬 기쁨과 동시에 이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는 애틋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는 순우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서순우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남편의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옛 연인의 편지. 남편의 마음이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남편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마치 명운에 대한 자신의 이 짧은 설렘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속 영역까지 소유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 두 사람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인생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람이여 안개를 거두어다오. 노래를 마치며 순우는 카주라호의 아침 들판에 서 있던 거대한 나무를 떠올립니다. 햇빛의 세례를 받고 제 모습 그대로 반짝이던 수많은 나뭇잎들처럼 그녀 역시 이제 자신의 빛으로 반짝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열이틀. 순우에게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순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사회가, 혹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체면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있는 또 다른 순우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라는 여행길 위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성과 감성의 산책길이었습니다. 평안한 밤